한 남자가 있습니다. 40년간 호텔 제국을 일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성공의 정점에 선 남자. 그런데 그에게는 단 하나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 상대. 완벽해 보이는 예비 며느리에 가면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그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택을 감행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인 호텔 벨보이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과연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완벽한 가면은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강민준 회장은 그 어떤 재벌가 사람들보다도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사업에 평생을 바친 4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이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자신만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화려한 배경은 한낱 덧없는 가면일 뿐이며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위기와 맞서거나 어떤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었을 때 비로소 그 민낯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원리이자 그 스스로를 지탱해온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하나뿐인 아들 강준혁의 결혼 문제에 직면하자 그의 오랜 신념은 예상치 못한 흔들림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눈을 반짝이며 사랑에 빠진 사람을 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수.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투자업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심사역 자리에 오른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능력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활동과 고아원 정기 후원까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지수의 모든 면이 완벽하다고 확신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회장은 오히려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완벽함이 진짜일까? 그의 내면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지수의 모습은 그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며칠 뒤 민준 회장은 자신의 호텔 최고층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수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수는 마치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우아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입가에는 품위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회장을 보자마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가 교과서에 나올 법한 정석 그 자체였습니다. 지수는 심지어 자신의 할아버지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민준 회장의 경영 철학인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민준 회장은 문득 혹시 미리 인터뷰 기사라도 읽고 왔나?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런 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계속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민준 회장이 지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눈빛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믿어왔습니다. 지수의 눈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민준 회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매끄러운 웃음 뒤에서 무언가 삐걱거리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평생의 가치로 지켜온 호텔을 위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야.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강한 신호다. 그날 밤 민준 회장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라면 그 어떤 위험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강민준 회장은 오랜 친구이자 비서실장인 윤태식 부장을 불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자 윤 부장은 회장님, 지수 양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아요. 특히 성공을 목전에 둔 사람들은 더 그렇죠. 한지수라는 여인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 같았어요. 완벽한 역할 연기를 보여줬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아주 잠깐 공허함을 보았네. 민준 회장은 지수의 진실된 모습을 보려면 그녀가 갑이 되었을 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그녀를 마주하고 싶어. 벨보이로 위장해서 말이야. 윤태식 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설마요. 지금 그 말씀이 진심이십니까? 민준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입니다. 이 결혼이 진정 준혁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만 해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준 회장은 특수분장 전문가를 수소문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회장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60 후반의 나이든 노인,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피곤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윤 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일주일간 내가 해외 출장을 갔다고 공지하게. 그리고 김영감이라는 새로운 벨보이를 채용했다고 알려주게. 나는 내일 아침부터 그 이름으로 출근할 거야. 그날 밤 민준 회장은 거울 속 낯선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얼굴의 주름과 피곤한 눈빛, 흰 머리카락까지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김영감. 낮고 쉰 목소리로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40년 호텔 경영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벨보이 유니폼을 손에 든 민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지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내가 직접 보겠네. 그리고 내 아들의 미래를 지켜줄 거야. 그는 이제 김영감이라는 이름으로 호텔의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회장은 호텔 직원 출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VIP 통로로만 다녔던 그에게 이곳은 너무나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저 늙은이가 왜 여기에? 라는 의문, 그리고 아주 미세한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의 낮고 쉰 목소리를 듣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벨보이로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그들의 말에 민준 회장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호텔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해답에 다가서는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벨보이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의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문을 열어주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40년간 보지 못했던 호텔의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과 감정 노동, 손님들의 무관심과 작은 친절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준혁이 지수와 함께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준혁의 팔짱을 끼고 밝게 웃으며 직원들에게 친절하다며 칭찬했습니다. 마치 민준 회장에게 보여줬던 완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수는 벨보이 복장을 한 민준 회장에게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며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아들 앞에서는 완벽하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수는 혼자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벨보이 김영감이 자신에게 늦게 다가오자 이렇게 느릿느릿 거릴 거예요?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해서는 커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젊은 직원에게 다시 타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머뭇거리자 죄송하다고 하면 다냐며 소리 질렀습니다. 민준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준혁이가 사랑하는 여자의 진짜 모습인가? 그의 손에 들린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지수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찾던 답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벨보이 김영감으로서 민준 회장이 목격한 지수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지수는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며 크게 웃었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여기 안주인이야 직원들도 다 내 눈치 봐야 할걸?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과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싹 다 정리해야지. 민준 회장은 간신히 손에 든 쟁반이 떨리는 것을 참으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과 그 안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이 그녀에게는 그저 가지고 놀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직원들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에게는 차 키를 던지듯 건네며 흠집 내면 죽을 줄 알아. 하고 반말을 했습니다. 룸서비스를 시킬 때는 돈을 바닥에 던지고는 직원이 그것을 줍는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이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키워온 직원들이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더 이상 벨보이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휴게실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 완전 여왕병 걸렸어. 커피 온도가 낮다고 얼굴에 던질 뻔했다니까. 직원들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수의 행동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지수에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군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이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된다면 직원들의 삶은 지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자신의 뺨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하며 진실을 밝힐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한 그리고 직원들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벨보이 유니폼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호텔 대회의실에서 지수는 투자자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벨보이 유니폼을 입은 민준 회장은 회의실 옆에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준비하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 어렵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가식과 위선에 대한 환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민준 회장은 화장실 청소를 위해 들어가다 지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수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완전히 속여 넘겼어. 사회적 가치? 웃기지도 않아? 민준 회장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거울을 보며 한참을 웃더니 문득 민준 회장을 발견하고는 그를 가리키며 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 늙은 벨보이 정말 짜증나. 나이 먹고 저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능한 거야? 준혁이랑 결혼하면 제일 먼저 잘라버릴 거야. 민준 회장은 분노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준혁이 해외 출장을 떠나자 지수 가족이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호텔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고식적이네. 싹 바꿔야겠어. 직원들도 젊은 사람들로 다 바꿔야 할 것 같아. 지수의 남동생은 민준 회장을 보며 낄낄댔습니다. 저 늙은이는 왜 아직도 일하고 있어? 저런 사람들 때문에 호텔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야. 민준 회장은 40년간 공들여 갖고 온 호텔이 그들에게 장난감 취급을 받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회장은 지수의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선 행사 사진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아는 리더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직원에게 커피를 던질 뻔했던 날의 포스팅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삶,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 등 위선적인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와 칭찬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지수의 가식적인 미소가 계속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때 아들 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수랑 중요한 프로젝트 따냈어요. 내일 발표회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의 들뜬 목소리에 민준 회장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벨보이 유니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지수, 당신은 힘이 있을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지수의 회사 프레젠테이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벨보이 기명감으로서의 마지막 위장 근무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민준 회장은 쟁반에 샴페인 잔을 올려 조심스럽게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샴페인을 몇 잔 마시고는 얼굴이 발그레해져 친구들에게 취중 진담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이는 그냥 돈이야. 나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전 회사 팀장님이야. 민준 회장은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저 여자에게 기만당하고 있었구나. 그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지수의 막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나는 이 호텔 때문에 준혁이랑 결혼하려는 거야. 결혼하면 여기가 다 내 것이 되고 직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뽑을 수 있어. 그리고는 민준 회장을 힐끗 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특히 저 늙은 벨보이부터 당장 쫓아낼 거야. 늙고 추하고 느려터져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다 치워버려야 해. 민준 회장은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쟁반을 든 채 지수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지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팔을 휘둘렀고 쟁반 위의 샴페인이 그녀의 흰색 드레스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이 멍청한 늙은이가 눈이 없어? 앞을 못 봐?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민준 회장이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지수는 내 드레스가 얼마인데 100만 원이 넘는다고 라며 거칠게 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민준 회장의 뺨을 핥히었습니다. 뺨에서 선홍빛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장 매니저 불러. 너 오늘 해고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내 옷을! 지수는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민준 회장은 자신의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이상한 연극은 여기서 끝내야만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순간을 끝낼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수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에서 달려온 아들 준혁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뺨에서 피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준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라고 외치며 민준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 회장은 뺨에 상처를 닦지도 않고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손으로 얹은 가발과 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놓인 벨보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위험 넘치는 호텔 회장 강민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준혁아 나다. 내가 바로 이 호텔의 회장이자 내 아버지다. 그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에게 온갖 모욕을 당했던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회장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지수를 응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완벽한 가면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가면을 쓴 건 바로 나였고 본색을 드러낸 건 당신이었습니다. 지수는 이게 무슨 몰래카메라야? 라며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지수에게 방금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며 술에 취해 오해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그런 지수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취했다고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건가요? 취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진짜 마음입니다. 그는 피 흘리는 뺨을 닦지도 않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벨보이 김영감으로서 일주일 동안 당신들이 겪었던 모든 모욕을 내가 다 봤습니다. 회장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회장은 다시 지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고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은 시험에 떨어졌어요. 준혁은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며 자신이 바보였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다. 이것 또한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배움이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서윤은 불공평하다고 항변했지만 민준 회장은 당신은 그들이 힘없는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대한 겁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준 회장은 아들을 안자 뺨에서는 쓰라림이 느껴졌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한지수 씨의 추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 그녀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대규모 갑질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에게 개인 심부름과 휴일 강제 근무 등 온갖 모욕을 당했다는 7명의 부하 직원들이 그녀를 집단 고발한 것입니다.
증거는 산더미 같았고 결국 지수는 해고 통보를 받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민준 회장은 복수심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달랐더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1년 후 지수가 새로 차린 회사가 6개월 만에 폐업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민준 회장은 재능은 있었지만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혼자 남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들 준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민준 회장의 제안으로 호텔의 모든 부서를 돌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보이로 근무하며 직접 손님의 짐을 옮기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손님과 직원들에게 늘 먼저 웃으며 다가서는 그의 모습은 예전의 철부지 아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을 때 민준 회장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텔 총회에서 민준 회장은 6개월 전 벨보이로 일하며 깨달은 서비스업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준혁은 호텔 부사장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직원 자녀 장학금, 가족 숙박 할인, 정년 보장 등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들은 그가 벨보이 시절 친해진 동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준 회장은 아들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음에 감격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은 사라져도 사람을 향한 진실된 태도는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이고 진짜 성공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자식에게 전해줄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지켜주는 사랑과 한 아들의 고통스러운 성장을 보여주며 진정한 품격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민준 회장은 직원들과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호텔의 미래를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